예, 안녕하세요.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입니다. 오늘 주스토리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뵙죠. 여러분들 오늘 좀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많이 올랐었던 특징주들, 오늘 리포트들이 조금 나왔어요. 대부분의 이제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딱히 반영됐다라기 수도 있고요. 뭐 아닐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좋은 얘기들이 가득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폭등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좀 준비를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마감 시황 먼저 이 내용들을 차트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제가 어제도 그 주진이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뭐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거의 한 7, 80개 정도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1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에 대한 프리뷰 전망치를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복되고 있는 상황이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망치들을 좀 뭐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프리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차영재 시그널 강의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업로드를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확정 실적이 나올 겁니다. 내일 하이닉스 실적 이후부터는 프리뷰 이후에 확정 실적이 나오면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시그널에서는 이제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굉장히 강의 영상이 최근에 그 우리가 매일 한 두 종목씩 보고 있는데 대여섯 종목씩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저도 이제 긴장하고 준비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 실적에 대한 강의 영상을 조금 기대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실적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쟁에 관련된 얘기들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시시각각 변하고 있죠.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국내 증시도 나름 견조한 흐름들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섹터별로 순환매가 상당히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제 섹터가 돌았던 것들이 오늘도 이어진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제 섹터가 돌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도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혼동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섹터별로 순환매가 도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조선 돌았죠. 게임 엔터 돌았죠. 어제 같은 경우 좀 최근에는 또 우리가 식음료 이런 거 돌았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시즌에 오면 지난 2월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5월 달에.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것이 빨리 당겨졌어요. 왜 그러냐면 학습 효과 때문인데 2월 달에 실적이 이제 잘 나오다 보니까 잘 나온 실적에 따라서 당시에 주가 퍼포먼스를 좋았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이제 움직이는데 세 번째 섹터를 보면 주를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를 확실히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주도 섹터라면 뭐죠? 여전히 반도체, 그다음 오늘 전력 인프라, 조선, 그다음 방산 이런 것들은 주도 섹터입니다. 주도 섹터는 버릴 수 없는 섹터를 주도 섹터라고 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이 업종은 주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약간의 변동성이 있죠.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방산이 조금 빠졌고 조선도 조금 빠졌습니다만 오늘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회복하는 것은 주도 섹터예요.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는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게임 엔터 같은 경우 이제 살짝 올라가죠. 뒤에 가서 과거 NC 소프트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과연 주도 섹터로 나설 수 있겠느냐? 글쎄요.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주도 섹터는 버리면 안 된다. 비주도 섹터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서로 내가 그것을 물려 있었다라면 조금 올라올 때마다 정리해서 주도 섹터로 갈아타는 방법이 좋다. 그렇지 않고 내가 현금이 있는데 비주도 섹터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주도 섹터가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이쪽으로 싣고
그런 질문들을 최근에 좀 종종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도 섹터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못 쫓아가니까 뭐 삼성전기, LG노텍,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기만 해도 아찔하니까 그런 거 말고 안 오른 것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추천해 주시오. 아니면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사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글쎄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죠. 따라서 모르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무조건 어떤 주식을 사든지 수익이 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뭐 할 말은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과연 꾸준히 수익을 내줄 수 있느냐 여부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런데 결국 시장은 주도주들이 전쟁이라는 리스크도 뚫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나고 보면 전쟁에 따른 리스크로 15% 빠졌다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도주는 그렇게 가는 거죠. 하지만 비주도주는 우리가 2월 달에 실적 시즌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좀 쉬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수익률을 좀 복구한다라는 측면은 조금 고민해보자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NC입니다. NC 같은 경우 이제 교보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차트를 놓고 보면 상당히 오늘 좀 그 고점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양봉이 나왔어요. 27만 9천 원, 28만 원 정도의 지금 상황인데 그동안 NC 같은 경우 상당히 답답한 박스권 흐름을 보였죠. 25만 원과 20만 원의 박스권을 보이다가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죠.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4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금 28만 원인데 34만 원으로 25% 정도 상향을 한다. 기존의 트레이딩 바이에서 바이로 한다라는 것들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거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리후라든지 스프링 컴프라든지 저스트 플레이들을 인수함으로써 캐주얼 게임의 장르에 진출했다라는 거죠. 캐주얼 게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휴대폰 보시면 뭐 색깔 맞추기, 그러니까 이제 뭐 벽돌 맞추기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게임이죠. 뭐 한 1, 2초 만에 뭐 1, 2분 정도 빈 시간을 하는 거죠. 근데 원래 NC 같은 경우는 대형 신작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뭐 리니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게임 그 흥행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됐었죠. 아무래도 소수의 대형 신작 성공 여부에 따라서 미래의 이익 추정치 변동성이 극심했었던 구조에서 탈피를 해서 작지만 여러 기업들을 통해서 캐주얼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익들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C 같은 경우 이제 변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리니지에서 탈피를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캐주얼 게임이 됐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익 추정치가 3,840억으로 7.9%가 상향하다 보니까 글로벌 피어 게임사들의 PER을 반영해서 타겟 PER을 19배, 전에는 17.3배에서 19.1배로 적용함으로써 목표 주가를 올리게 됐다라는 거죠. 자, 두 가지입니다. EPS와 PR과의 관계인데 EPS가 올라가죠. EPS가 7.9% 올라간 상태에서 PR을 17.3배에서 19.1배까지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PR과 EPS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올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NC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가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액에서 올해 2조 3천억의 매출액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어제 이제 주리니콘에서 명민준 앵커께서 지금 이 아이디어를 주신 것 중에서 이게 1조 5천억, 2조 3천억 같은 경우 이거를 숫자로 1조 5천억 이렇게 써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제 좀 농담 삼아 그랬죠. 이것을 그럼 더 복잡하다. 여기 단위가 10억 원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요 콤마 앞에 있는 건 조고요. 뒤에 있는 것은 3,850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 숫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의외로 편합니다. 이것을 2조 3,850억이 되면 이 숫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죠. 그런 부분들도 어제 주리니 코너에서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출액 성장률을 놓고 보면 작년에 1조 5천억에서 올해 2조 3천억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성장세가 가파르죠. 여기에 대략 한 8천억 정도 영업 매출이 늘었고 올해 5천억, 내년에는 5천억 정도 매출이 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요 텀이 굉장히 큽니다. 요 텀이 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뒤에도 이제 5천억씩 이제 증가를 하는데 요 텀이 크다라는 것은 올해 NC의 상승 여력이 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 그러니까 매출 곡선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업이익률로도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160억에서 올해 4,220억으로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1%대에서 17%대까지 늘어나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업이익이 160억에서 우리가 4,220억으로 늘어나고 내년에 5,400억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이제 두 자릿수로 이제 보는 거죠. 2014년에 우리가 이제 대형 게임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적자를 시현했었던 영업이익 단계에서 이렇게 두 자릿수 때까지 영업이익, 그러니까 2028년은 좀 너무 먼 미래고요. 내년도 그렇고 올해까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올해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기 순이익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타라는 부분들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 수익이 있었고 현금 흐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금융 수익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셔야 돼요. 당기 순이익만 놓고 보면 올해 그렇게 드라마틱한 것이 별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그 존재 목적은 뭐다? 매출에 있다. 매출이 기업의 존재 목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있다. 당기순이익은 결국 EPS와 귀결되는 부분들이지만 그렇게 상대적인 중요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 물론 EPS를 따지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이 나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개선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점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제 조금 나아가고 있는데 좀 굉장히 목소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 오늘 뭐 어제 낮겠던 OCI 홀딩스라든지 하나솔루션, CS 윈드 전반적으로 다 강했습니다. CS 윈드도 한 9%대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지금 이제 매물대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매물대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오늘 밀렸다라면 CS 윈드 같은 경우 차트가 깨지는 모양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6만 원대 중반에서 CS 윈드가 9%대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수반됐다라는 것은 이 매물대를 쉽게 돌파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매물대에서 무너졌다라면 이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CS엔드가 6만 5천원을 돌파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요 세 거래량, 요 파란 것까지 따지면 세 거래량 대비 적은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뚫어줬다라는 거죠. 물론 이 79,400원 요 거래량 빼면 이 요 거래량들, 여기서 빨간색 지금 이제 거래량과 파란색 거래량이 만약에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 정도가 솟지 않는다라면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거둔 것으로 봐야 되겠죠. 한 차례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한 차례 손바뀜이 일어나고, 여기서 약간의 손바뀜이 일어났지만,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난 것을 거둔 걸로도 봐야 되겠죠. 따라서 CS윈드가 7만 5천 원을 돌파해 주게 된다라면, 물론 이제 7만 9,400원이 고점이긴 하겠습니다만, 7만 5천 원을 이 정도 거래량으로 돌파해 주게 된다라면, 주가 차트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CS윈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름에 몰려있는 주가 상승의 트리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프리뷰죠. 그러니까 1분기 연결 매출은 영업이익은 739억 원, YY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1분기는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고 YOY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가 2분기에 이제 들어갔고 벌써 내일 모레면 이제 2분기 중반으로 들어가요. 5월 달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미국 법인의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경상적인 마진, 그러니까 경상적인 마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AMPC가 동시에 개선된다. 그러니까 보조금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경상적 마진은 영업을 통한 마진입니다. 여기에 AMPC가 개선된다라는 것은 거기에 보조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보조금 없이도 이익이 나는데 마진이 개선되는데 AMPC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히 많은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거죠. 생산성 개선의 전사적인 충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익 개선폭이 시장 예상보다 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강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부 구조물 수주 재개도 2분기 중에 유럽 쪽에서 해상풍력 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동사의 주가가 글로벌 풍력 터빈사 대비 언더퍼폼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부 구조물 수지의 부재였기 때문인데 이것이 실현된다라면 CS 윈드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은 뭐 재생에너지, 풍력 이런 것들이 간다라는 것들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부 구조물 수주가 재개됨으로써 이 부분에 따라서 언더퍼폼 됐던 부분들이 정상화될 것이다. 자, 2분기부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상적 마진이 개선될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성 향상을 꾀하니까. 두 번째, AMPC가 증가할 것이다. 세 번째, 유럽 해상풍력에서 하부 구조물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것이 CS 윈드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트리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풍력, 태양광 관련 중에서 뭘 사야 되느냐라고 본다라면 이러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들, 이거 오늘 나온 리포트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리죠. 확실히 최근에는 우리가 웬만큼 아는 거 말고,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계속해서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 말고, 그 다음에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 빅베스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CS 윈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워낙 오랫동안 주식시장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조방, 원전,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웬만한 내용들은 그냥 머릿속에 다들 나와서 툭툭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만 왜 유독 올랐을까라는 것은 그것은 리포트를 통해서 보면 거기에 뭔가 숨은 내용들이 숨어 있는 내용 아니면 새로운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CS 윈드도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새롭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7년, 2028년에도 시장 기대 대비 이익 개선폭이 클 것이다 라는 거죠. 1년간 베스타스라든지 노아독스라든지 이런 쪽들의 글로벌 풍력 터빈사들의 주가가 2, 3배 정도 상승했는데 2, 3배 정도 올랐는데 동사의 상승폭은 30%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낮은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7년 기준 PR, 그러니까 포워드 PR은 12배밖에 안 되다 보니까 터빈사 대비해서 60% 디스카운트 된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우리가 이제 풍력 업사이클에서는 오히려 터빈사 대비 프리미엄에 받았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한때는 터빈사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터빈사 대비해서 60%가 디스카운트 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에 AMPC 이익 소멸로 감익이 우려되긴 하지만 경상적인 마진 개선을 감안한다면 강의폭은 예상이 크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컨센서스에 대한 이익폭이 커지게 되면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CS 윈도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쟁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건설주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히들 생각할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CS 윈드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올라갔었던 퍼포먼스보다 이런 어떤 뭐 피어 그룹 대비해 상당히
디스카운트 돼 있는 부분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피어 그룹만큼 올라가야 된다라는 보장도 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부 구조물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것들을 좀 놓고 보면 그 전에 이제 내용들을 좀 보죠. 10년 만에 FCF 잉여 현금 흐름이 양수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거죠. 투자 의견 바이 적정 주가를 93,000원으로 현재 수준 대비 45% 상향 조정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봤는데 주요 상승 트리거로는 실적 개선, 유럽 해상 풍력 수주, 한국의 정책 모멘텀, 그다음에 우리의 그 뭐죠?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미국 중간선거 이런 것들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뭐 정책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역설적으로 보면 정부 정책에 이제 순응하는 그런 전략들도 필요하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라는 것에 주목하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동사의 프리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 약 3,900억 정도 달한다. 5개년 동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마이너스 1,900억 정도였는데 10년 만에 유의미한 현금 흐름 창출을 하게 된 셈이다라는 거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서 매출액을 늘려왔던 동사는 매출액을 이제 늘려옴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이제 수확함으로써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는 2년 전 대비해서 순차익금이 절반으로 축소될 것이다라는 거죠. 차익금이 축소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자 비용이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차입금이 축소됨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뭐라 그럴까요? 주주환원 정책을 펼친다라든지 아니면 재투자를 통한다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증설한다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CS 윈드가 다른 어떤 뭐 상황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노텍 보죠. 자, 지금 삼성전기 거침없죠. 삼성전기 거침없는 거 못지않게 LG노텍도 지금 우리가 3월 중순서부터 전쟁이 터지고 나서 2배 올랐네요. 와, 정말 꽤 많이. 이때가 이제 전쟁 터지고 나서 한번 조정을 좀 받았죠. 3월 초에 전쟁 터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LG 그룹주들 같은 오늘 뭐 LG전자도 12만 원대까지 좀 올라간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 터지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좀 있었어요. 뭐 그걸 다 딛고 이제 반도체도 올라가고 뭐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LG노텍이 2배 올랐네요. 어마무시한 상승 흐름.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 터지고 나서 대장은 삼성전기고요. LG노텍도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기판 호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다기층 기판, MLB라든지 FCBGA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 단가 인상 흐름이 기판 전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을 보죠. 중간에 옹기는 고다층 FCBGA, 범용 FCBGA, 로우엔드 FCBGA에 이어서 SIP로 전이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 것 같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무라타와 MLCC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기판 이런 부분들인데 LG노텍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뭘로 다뤘었죠? LG노텍을 우리가 이제 광학 이런 쪽들을 좀 보긴 했었고 그때도 MLB 얘기를 좀 하긴 했었습니다만 SK증권이 LG노텍에 대해서 이렇게 FCBGA 쪽으로 생산 능력이 이제 집중된다. FCBGA 고객사들 미국의 빅테크들이 증설 투자의 지원, 선제적 발주.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를 먼저 줄 테니 증설을 좀 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선제적 발주를 준다라는 것은 뭐죠? 물량이 확보돼 있다라는 거죠. LG노텍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공장을 풀로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주를 미리 받아놓고 그 돈으로 공장을 증설하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돈으로 공장을 증설하라라는 얘기고 그러면 공장을 증설한 이후에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FCBGA 생산 능력이 이제 우리 고사양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사양들의 공급 물량이 축소되면서 역설적으로 저사양에 대한 기판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고사양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물건을 팔게 되면 비싼 물건을 마진 많이 남는 물건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사양에 대한 부분들이 증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사양을 고사양으로 전환시키고, 하지만 로우엔드급이라든지 우리가 범용 PCB 같은 경우도 FCBGA 같은 경우도 사용하는 측이 있으니까 이들조차도 단가가 다 올라가면서 병목 현상이 벌어지면서 병목 현상에 대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한마디로 난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난리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2016년 영업이익은 1조 원대로 4년 만에 1조대를 회복했다. 2027년을 주목해야 된다. 북미 고객사는 올해 스마트폰 증산 계획을 세웠고 27년에도 추가 증산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땐 그거죠. 고객사가 이제 애플인데, 애플이 이제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죠.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판매량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판매량이 늘어나면 LG노트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큐가 늘어나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서로 이제 맞붙을 수 있는 거죠. 중국 카메라 경쟁사가 수익성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수혜는 LG노텍에 집중될 것이다. 가격과 물량 증가가 동반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LG노텍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도 선프로TV에서 제가 매수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때 이제 제가 데일리로 나올 때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그 뒤로 물론 이제 그때 70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1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부분들인데, 오늘은 약간의 오버슈팅이 좀 나왔어요. 오버슈팅이 나오고 우리가 고점에서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꼬리 달았다. 요건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LIG 넥슨,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를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주가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살펴봤던 LG 이노텍처럼 여기서 이제 쭉쭉쭉 올라간다. LG 이노텍도 오늘은 조금 내일 모레 정도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조정을 암시하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트렌드가 꺾인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종목들 매매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를 그냥 꾸준히 가져간다. 1번. 두 번째는 오늘 오늘 이익을 실현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매도를 한다. 아니면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다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추세에 순응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추세라고 볼 수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대략 한 이제 올라오면 90만 원대 정도 되는데, 90만 원이 깨지면 일단 한번 절반 정도는 매도를 고려할 것 같아요. 그렇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죠. 내용이 나쁘지 않으면 들고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이제 보완할 천공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 주가 111만 원으로 기존 대비 56.3% 상향하겠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목표 주가를 이제 도달했죠. 목표 주가를 도달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12개월 포워드 EPS의 목표 주가 PER 50배를 적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UAE가 천국투 유경미사일 긴급 수요가 있었습니다만 원가 투입 기준 진행률에 따라서 실적을 인식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가져갔다 하더라도 실적을 인식하는 것은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이제 나눠서 실적을 이제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영업이익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4분기가 가장 낮은 상고하저점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LIG 에어로 앤 스페이스 같은 경우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상고하저라면 지금 정도에서 매도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죠. 목표 주가에 도달했죠. PR 50배죠. 목표 주가 도달했죠. 그 다음에 앞으로 실적이 떨어질 거라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앞서 이제 우리가 그 CS 윈드를 보면서 정책적인 모멘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정책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글로벌 정책적인 모멘텀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리 각국의 GDP 대비 5% 이상 방위비를 늘려라라고 하면 수주장과 계속 쌓이겠죠. 수주장과 계속 쌓이면 그 수주장과 쌓이는 것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죠. 그 내용이 바로 다음 나온 겁니다. 패트리어트 유경 미사일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단기간 내에 패트리어트 증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출 확대 기대감, 오히려 천국투가 이것을 흡수하는 수출 확대 기대감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번 UA가 청구를 가져갔지만 청구2를 가져갔지만 1분기뿐만이 아니라 2분기에도 매출이 잡힌다. 2번 1분기가 가장 높고 4분기가 가장 낮은 트렌드를 보였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조금 고민해보자. 3번 우리가 패트리어트 대비 빠른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수출 확대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1차적인 목표가인 110만 원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LIG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도 리포트를 보고 스스로가 이렇게 고민하고 결론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2026년 1분기에 매출이 1조 3천억 라는 부분들인데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매출은 늘어나는데 매출은 작년 4분기 1조 4천억에서 영업이익은 390억인데 올해 1240억 영업이익이 나오고 2분기 때 1000억 이익이 나오고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매출은 1조 690억, 1조 1390억, 1조 1530억, 1조 5420억 계속 늘어나죠.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수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내수에서 매출이 잡히니까 영업이익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11%에서 6%대까지 떨어지는데 요 차이점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률은 7에서 8% 정도 나올 겁니다. 제가 3% 처음 나왔을 때 올해 이제 12월 달이죠. 프리뷰, 그러니까 올해 이제 전망치를 나타낼 때 방산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률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가 방산주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수출 모멘텀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안 봤어요. 볼 필요도 없었죠.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2에서 3% 정도밖에 안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방산청과 기업이 같이 무기를 개발하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과정에 있어서 무기와 관련된 영업이익을 높게 가져간다?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용인하지 않았죠. 그래서 2에서 3% 정도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출을 하면서 얘기가 좀 달라졌죠. 굳이 뭐 다른 나라 지키는데 우리가 영업이익률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 트리거가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 물량이 집중되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2025년도에도 놓고 보면 9천억 매출이 1조 4천억까지 매출이 늘었습니다만 내수가 7천억에서 1조로 늘어나고 수출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결국은 내수 쪽에서 차지하는 어떤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보면 감익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이익이 1,000억에서 390억으로 줄어들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글쎄요,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날지 여부는 조금 신중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에 대거 영업이익이 잡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변수가 생겼잖아요. 중동 전쟁에 따른 변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패트리어트를 수입하지 못하는 국가 입장에서 대체제로 쓸 수 있는 것이 천국투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제가 차용지 시그널 강의 영상에서 살펴봤나 여기 살펴봤나 좀 약간 혼동이 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무기가 우리가 이제 시험 발사를 해본 게 10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동에서 무기가 거의 뭐 한 100여 발 발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중에서 90%가 넘게 요격률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거죠. 실전 경험이 있었다. 아마 제가 강의 영상에서 했던 것 같아요. 차용지 씨는 강의 영상에서 LG 넥슨을 이제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전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퍼포먼스에 따라서 매출 기대감이 살아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수페타시스 굉장히 강했죠. 20%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차트상으로도 15만 원대 벽을 가볍게 뚫어줬어요. 그리고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계좌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50%는 꼭 반도체를 담아야 된다. 50% 반도체를 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30%는 삼성전자가 됐던 SK하이닉스가 됐던 담고 나머지 20%는 우리가 이제 소부장에서 담아라. 그렇게 소부장에 담고 있어야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소부장 쪽에서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계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상 한 20%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20%는 현금이고 30% 속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비주도주군에서 아니면 주도주를 한 10% 더 담는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서 계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는 것이 전체적인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고 또 주식하는 재미 어떻게 보면 주식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시장을 좀 비트한다 그러죠.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 요 도표를 좀 보여주시죠. 매출액 같은 경우 2025년에 1조 매출에서 2026년에 올해 1조 5천억 매출이 늘어납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38%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도에도 23% 정도 매출 증가율이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가 작았던 2024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에서 2,000억으로 늘었다가 3,000억으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1,000억에서 2,000억 늘어나면 이제 100% 늘어난 거죠. 거기서 늘어나니까 이제 50% 늘어난 것처럼 이제 봉계의 개념이죠. 50%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높은 고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매출이 2014년에 8천억짜리가 올해 2배 가까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매출은 2024년 대비 2026년이 2배로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3배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판매관리비가 2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매출 성장세보다 우리가 이제 고정비 효과라고 그러죠.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올해 이수페타시스 주가를 견인하는 중요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S 증가율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봤는데 그 처음에 봤었던 NC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늘 나온 리포트입니다. 전부 다 오늘 나온 리포트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현재 지금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그래서 리포트 보기를 게을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특히 물론 이제 워낙 주도주군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도주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주도주군에서도 우리가 리포트를 얼마큼 열심히 보느냐에 따라서 종목 발굴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영주의 투자 시그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시고 매일매일 리포트를 그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링크를 통해서 7일 동안 또 무료 보기가 되니까 7일 동안 충분히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고 같이 저와 같이 매일매일 리포트 더군다나 이제 확정 실적 나오면 저도 굉장히 요 영상 바빠질 겁니다. 많은 영상들을 좀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대하시면서 7일 동안 무료 체험하는 것도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